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질문이 이제 변호사님 펜싱인으로서 남현희 전청조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? 자, 요즘 핫한 사건인데 제가 여러 이 펜싱 관계자분들이랑 들은 이야기, 이거 약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너무 업계 이야기라서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될 부분도 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보도가 된 내용 중심으로 확인된 팩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 전청조 남현희 사이에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미스테리한 이슈들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묻혀버린 것 같은데 이 부분 먼저 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사건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하면요, 이 펜싱을 전공하고 있는 고등학생 A하고 중학생 B가 있어요. 이 친구들이 이 남 감독님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아카데미 소속의 코치 한 명이 A랑 B를 뭐 별도 오피스텔로 불러가지고 성추행 뭐 이런 거를 했다, 이런 학생들의 어떤 제보가 있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 코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. 이제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때 전청조가 뭐 도움을 준답시고 약간 도움을 줬나 봐요. 그러니까 이 남현이가 전청조한테 사업이랑 인생 뭐 모든 거를 막 의지하게 되면서 결혼 발표까지 언론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 모든 전말이 드러나서 이게 이제 밝혀진 그게 이 사건의 어떤 흐름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다시 A하고 B 문제로 돌아와서 전청조가 무슨 해결을 해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. 오히려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. 아무튼 피해자들만 굉장히 억울하고 불쌍하게 된 거예요. 우리 민법 756조를 보면 피용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. 근데 그 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해요. 사용자가 이때 업무상 이 직원을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피용자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즉 A의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살한 코치가 A를 지도하지 못하도록 남현희 감독한테 직접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때 남현희 감독님이 SNS에 막 일상을 공유를 하셨는데, 자, 이 전청조랑 괌, 뭐 스페인 이런 곳 여행을 다니면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 남 감독님이 코치의 불법 행위를 그냥 방관하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냐,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. 아무튼 사건이 결국 이제 중학생인 B까지 일이 터지니까 남 감독님이 자신의 후배가 지도자로 있는 대학에 A를 꽂아줄 것이다, A를 위해 실업팀도 지금 창단을 하려고 하고 있다, 사후적인 조치들만 자꾸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해당 대학에서 지도자가 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, 또는 뭐 다른 학생들이 아닌 A를 입학시키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,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런 사후적인 조치들로는 이미 발생해버린 불법 행위에서 자신이 관리 감독을 충분히 다했다, 이런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꾸 무슨 이 사기 결혼 이슈 뭐 이런 걸 가지고 묻혀버리니까 저는 좀 되게 안타까워요. 이 남 감독님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나도 그냥 전청조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, 이런 부분만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A와 B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형사적으로는 가해자가 사망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더라도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남 감독님 층의 이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남 감독님이 이 전청조가 벌이고 다니는 사기 행각을 자신은 몰랐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.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라면 경찰에 벤틀리 압수 요청했다, 뭐 이런 언론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벤틀리를 팔고 또 돈 될 만한 명품들을 다 처분을 해서 감독님 믿고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아카데미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남 감독님의 친척들이라든가 최대한 이제 피해 금액을 많이 변제를 해야 되겠죠. 또 압수라는 거는 공범이거나 범죄 수익인 것을 알면서 자기가 보유하던 거를 처분한 경우, 이래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남 감독님 같은 경우에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본인 알지 못했다, 이런 주장인데 압수 요청을 한다? 이게 약간 이상한 거예요. 어차피 압수는 못하니까,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, 수사기관에서는.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압수 된다고 쳐봐요. 범죄 수익금으로 인정이 됩니다. 그때 사기 피해자들한테 이거 안 분해가지고 나눠주냐? 아니에요. 그냥 국고에 환수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이게 그냥 몰랐다, 이런 말만 해도 이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책임은 결국 수사기관이 지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청조의 말만으로는 이게 사기죄 공범이 입증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. 그런데 제가 볼 때 뭐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충분히 성립될 수가 있는 사정이에요.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. 무슨 일론 머스크랑 펜싱 경기를 해요. 적어도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진짜 충분히 성립
성립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남 감독님 입장에서도 나 사기죄 공범 아니야, 나 민사적으로도 과실 되게 적어,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최대한 피해자들한테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게 유리하죠. 자, 다음으로 이 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. 먼저 투자금 쪽은 어차피 이거 다 사기였으니까 전액 사기죄 인정되는 것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수강료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돼요. 이 전청조가 아이비리그에 우리가 아이를 보내려고 하면 펜싱도 한 줄 넣고 뭐 심리학 뭐 이런 강연 다닌 것도 한 줄 넣고 이러면 좋다,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막 2, 3억 받은 거예요. 자, 이 심리 상담이나 승마 레슨을 자기가 이제 무자격이면서 해준 부분, 자기가 뭐 해외에서 유명 대학을 나왔다거나 이런 거짓말 아니었으면 이 학부모님들이 지출했겠어요? 당연히 안 했죠. 이거는 전체 2, 3억 중에 승마 레슨이랑 심리 상담이랑 이런 부분에 가액이 특정이 된다면 실제로 심리 상담을 전청조가 해줬든 말든 뭐 승마 레슨을 해줬든 말든 그냥 전액이 사기 피해 금액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밝혀진 사실 부분만 보더라도 전청조 뭐 지금 펜싱 한두 달 배운 앤데 얘가 펜싱에 대해서 알았겠어요? 실제로 펜싱을 잘 가르칠 코치가 필요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코치님 한 분을 스카웃을 해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펜싱 레슨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금액 인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한 시가 5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, 이렇게 했을 때는 사기꾼이 나타나서 야, 이거 원래 200만 원짜리인데 내가 너한테 이번에 특별하게 100만 원에 줄게, 너 이거 팔면 무조건 한 번에 100만 원씩 남기는 거야,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만 원에 팔았다고 해볼게요. 이거 법적으로 피해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. 이게 이제 100만 원의 손해가 이렇게 하면 딱 정해지는데, 이 레슨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품에 정해진 시장 가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코치님이 실제로 레슨을 해줬고 그 코치님이 유명한 사람이고 이래버리면 이게 레슨 사기가 피해 금액으로 인정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피해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 좀 집중하셔야 돼요. 자, 전청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지, 단순히 스카우트해간 이 유명한 코치님 뿐만 아니라 남현희 감독의 유명세를 이용한 부분이 있는지, 대학 입학 등에 남 감독님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좀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,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 돼요. 아무쪼록 이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들이 누구인지,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적어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, 이런 좀 생각이 있고, 이분들에 대한 배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끝까지 우리가 이 사건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.